자, 바로 들어가 볼 텐데 지금 이해찬 전 국무총리 사회장이 엄수가 되고 있는데 좀 각별한 사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각별한 사이는 예. 아니고요.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제 재활동하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특히 98년에 교육부 장관이 됐을 때 네. 저희는 인권단체로서 숙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민주화운동 과정이나 또 사학의 사립학교에 문제가 예. 많습니다. 사학 그래서 비리들. 예. 그런 거 문제 제기했다가 해직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백 명 규모였는데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됐거든요. 근데 사립학교가 해직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청 심사를 하고 또 교육부 결정으로 복직이 됐는데 복직이 되면 다시 해직을 시키고 뭐 이런 거예요. 보복성 인사네요. 네네. 예. 뭐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가 경기 여상 같은 학교였는데 여기는 재단 설립자 재단 이사장이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놀랍게도 지난 총선에 출마한 사람 중에 최고령 후보자였어요. 당선은 안 됐지만 예. 그 전에 국회의원도 한 2번인가 하고 그랬었어요. 이 학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학 3개까지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학 재벌이고 네네. 또 국힘 계열에서 아주 목소리가 큰 사람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이해창 교육부 장관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해결해 줬습니다. 이를테면 교사들 중에 파면 당한 네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연금도 안 되고 5년 내에 다시 복직도 못 하는데 파면 문제는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사면으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사립학교에 다시 복직해봐야 또 해고 또 예. 복직을 반복할 테니 특별 채용 방식으로 전부 공립학교에 채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 해결 능력이랄까 이런 예.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교육부 차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권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됐던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건 왜 이런 일을 했냐인데 그러니까 억울하게 잘린 사람들에 대한 연대, 안타까운 마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인상적인 장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장관을 뵈야 되는데 장관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높지만 1998년에 훨씬 더 높았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권위적인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 사무실이 명동인데 명동으로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간 게 아니라. 예, 직접 오셨다. 네, 밥도 예. 사주고. 그리고 밥 먹는 자리에 제가 약간 짓궂기도 했지만 당사자들, 해직 교사들 2분을 불렀어요. 오셔서 예. 한번 들어봐라. 장관의 육성을. 그런 것까지 다 개의치 않고 질문도 받아주고 네네. 어려운 질문이었잖아요. 예. 저희들 복직 되나요? 5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했는데 뭐 하나도 그 저하함 없이 그래서 저분이 이렇게 이미지는 좀 까칠한 사람인데 마음 깊숙하게 그러니까 정치라는 까닭도 그렇고 사람들 특히 없는 사람들 또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이구나라고 느꼈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네. 내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남달랐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도 풀어가는 네네. 방법,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궁리한 거죠. 그렇죠. 이분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따뜻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분명한 문제 해결형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4번의 민주정부 예. 출범에도 다 개입하고 네네.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제 뉴스 보다 깜짝 놀란 네. 게 극우 유튜버들이요. 그러니까 뭐 성창경 TV나 이봉규 TV에 나오는 패널들 혹은 이제 그 채널의 당사자 운영자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별세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오시면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부정선거 관련 제1의 비밀 보유자는 이해찬이다. 이해찬이 베트남에서 숨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약간 뭐 부정선거랑 연결시킨다든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언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언론이라 하더라도 언론의 역할에 금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박원순 시장 돌아갔을 때 이해찬 뭐 당시 그냥 정치인 뭐 또 당 대표고 이런 지위였지만 박원순 시장의 의혹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질문하니까 되게 화를 냈어요. 예.
그 예의를 얘기했고 뭐 전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그 자기들이 했던 말 예. 그런 게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에게는 박수 받을 얘기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슈퍼챗도 있고 뭐 예. 통장에 입금도 되고 했는데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손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가족들이 이제 상 치르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저는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좀 해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민사적인 책임도 좀 물어서 입을 함부로 놀린 또 인간 존엄한 존재잖아요. 특히 우리가 뭐 다를 때도 그렇지만 막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있는 사실 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예. 상은 치르고 보자. 네네. 이런 게 우리 한반도에 사는 그렇죠. 사람들이 전통적인, 공통적으로 저 확인하고 있는 인간의 맞습니다. 기본이고 도리인데 이런 거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깨버리는데 그것도 진실을 위해서 깨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본인들의 무슨 이익. 꼭 예. 밝혀야 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 인간을 파괴하는 얘기를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들은 저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말자. 예. 응분의 책임을 묻고 정말 이런 면에서는 입틀막이 필요한 거죠. 이런 예. 극단 세력의 입은 막아야 합니다.